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프코리아의 새로운 코너가 아니라 당당한 메인 코너라고 볼 수 있는 약관동의 5번째 시간이겠습니다. 벌써 5번째요? 근데 아직 4번째 방송이 편집본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영입되신 편집자께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김포김씨님에게 조명을 몰아드리는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자신의 피부색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이. 오늘 좀 바르고 오셨나요? 아니, 오늘 바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차에서도 쑥스러울 것 같아갖고 가지고 와. 이쁘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개저씨라고 뭐 이게 사실 게스트 때문에 그렇긴 해요. 게스트랑 피부 색깔이 비교돼, 너무 비교돼. 비교되니까 난 뭐 안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하여튼 게스트 지난 방송 공유를 좀 했나요? 네, 했습니다. 누구한테? 뭐가? 친구들한테 했습니다. 오, 아주 용기를 냈구만. 몇 명 봤어? 그래서 구독자가 좀 올랐네. 3명 정도. 근데 그냥 영상 보기만 했나 봐요. 일단 보기는 다 봤죠? 자기가 나온 건 다 봐야지. 다 봤죠. 근데 조금 부끄러워서 이거 실물 뜨고 이러고. 쉽지 않아, 자기가 자기 거 보는 거. 그냥 틀어만 놔두게. 보는 건 상관없어요. 일단 봤으면 됐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방송을 긴 거랑 짧은 거랑 나눠서 내보내기로 했죠. 긴 거는 시청시간 앵벌이용으로, 짧은 거는 여기저기 뿌리는 찌라시용으로. 전략을 이렇게 다 노출해도 돼?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전략이야, 유튜브에서 뭐 이거를 막지는 못해. 지난주에 시청시간 앵벌이 좀 해봤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만수르 PD는 앵벌이 전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게 어울리지. 뭐. 편집하고 뭐 이거. 또 방학 때 할 일 없이 논다고 했으니까 집에서 좀 틀어놓고.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게스트? 오늘의 주제는 대학 폐지론에 대해서 대학 폐지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 폐지론에 대한 궁금한 점 같은 걸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대학 그렇게 뭐 얘기하는 게 있는 것 있어 보이잖아. 뭐 시에 있는 얘기 같아. 이런 같은 건 줄 알겠네.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되게 공식적인 거 이런 느낌이야. 공식적인 갑자기 논문 나오는 그러니까. 너무나 가깝게 뭐 하여튼 이렇게 칠 줄이야. 진짜 있어 보여.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 뭐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행정수도 이전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대학 이전 관련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만수르가 전에 잠깐 얘기한 적 있는 대학 폐지론까지 여기다 살짝 얹어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9학번 게스트와 99학번 PD가 만드는 방송 약관동의 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수도 이전, 대학 폐지론 뭐 대충 이런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대학 폐지론으로 잡았습니다. 대학 폐지론이 뭐냐?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지난 2번째 방송인가 이제 등록금 관련한 방송할 때 잠깐 얘기했던 건데 만수르가 정책 아카데미 8기를 하면서 소장님이 숙제 비슷하게 내준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숙제지, 숙제 비슷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했잖아. 검사도 안 하고. 어쨌든 김광석 경제연구소 포럼에 뭐라도 좀 글을 좀 써봐라 이런 게 있어 쓴 거예요. 대학교로 치면 뭐 레포트 같은 거 쓴 건데 그쵸. 나중에 보니까 뭐라도 쓴 사람은 나밖에 없었더라. 아무튼 이게 아마 그때 마침 교육 관련한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 다음에 써서 이런 걸 썼나 본데 일단 괜히 어그로를 좀 끄는 글을 써보려고 쓴 거죠. 말머리에 이제 환타지라고 붙어있죠. 근데 이제 요새 등록금 이슈도 좀 얘기하고 최근에 수도 이전 얘기하면서 대학 이전 이런 이슈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그로를 끌어보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재밌어. 자, 게스트 이프코리아의 정화 온라인 4편 과학기술과 교육편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보고 왔나요? 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이렇게 요약 정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일단 그거랑 관련해서 대학 폐지론에 있는 내용이나 좀 엮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대학 폐지론이 뭔지 알아야겠죠? 네. 여기서 이제 참고 자료 링크 주고 이런 거 읽어보고 알아 이런 건 전혀 안 통해. 특히나 대저씨들은 안 통하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학 폐지론 만수르 PD님이 옛날에 썼던 글이라는데요. 다음 카페 김강수 경제연구소 포럼이라는 데 있습니다. 굳이 찾아가서 보실 만큼 가치 있는 글은 아니고요. 제 요약만 잠깐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제목이 대학 폐지론이고 부제로 학생, 부모, 종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며 결국에는 실업자만 양산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대한민국 교육 구조 혁파를 위한 판타지적 공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제는 2020년도부터 대학 입시 폐지, 입학 시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입학 자체를 없애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2018 근데 이때 좀 책 읽는 거는 이제 안 고쳐지나? 아니 이게 그 컨셉이야? 젊은 여성분들 그 패치 같은 거야. 아 그런 거야? 어. 좋아. 이게 남자친구 있을 때 패치 다르고 어. 여자친구들 있을 때 패치 다르고 이런 얘기 안 하는 다 달라 그때. 진짜 좋았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 쓴 글이니까 2020년도라고 되어 있죠. 이런 벌써 건 2018년이구나 이게 쓴 게. 이건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읽겠습니다. 게스트 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학교는 입시 폐지 및 구조 조정, 중고등학교는 수업 구조 재편 및 지역별 클러스터화, 학력 검정은 국민 연습했다. 근데 이게 천성적으로 안 따라가지는 게 있나 봐요. 구강 구조가 제가 좀 못 나가지고 국민 학력 증명대도 신설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학교는 입시 폐지를 하고 구조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피디님? 네, 대학 폐지론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대학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학의 학부 과정 거기에 몰려있는 비효율을 제거하자. 이런 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문제는 대학 입시에서 빚어지니까. 그럼 대학 입시는 대학이 있고 입시가 있으면 대학이 나쁜 놈이야? 입시가 나쁜 놈이야? 입시가 나쁜 놈이야. 근데 대학이 있는데 시험을 안 보고 학생을 어떻게 뽑아? 그러니까 아예 대학을 없애버리면 입시를 없애버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라를 치는 건데. 자, 2019년에 일단 고등학교 나와봤지만 네. 입학 시험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학 시험이. 대학 시험이요? 네. 입학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고3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죠. 행복하다고 지금 놀러 다녔죠. 근데 고3 때는 놀러 다녔죠.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야. 아, 날 실수해. 자,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냐? 2019년부터 수능을 없애버려. 그리고 네. 학사 과정이라는 걸 없애버리는 거야. 입학생이 앞으로 향후로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학사 과정 입학이라는 걸 없애버리는 거지. 향후 10년 이상 없어. 그리고 석사 단독 과정 폐지. 여기 써 있죠. 학력 세탁과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만 쓰이는 석사 단독 과정을 폐지한다. 이렇게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석 박사가 통합된 대학원만 유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 25세 이하는 입학할 수 없어. 이게 뭐 만 25세일 수도 있고 23세일 수도 있는데 난 25세라고 이게 적당하다고 봐. 왜냐? 4년 다니고 군대 2년 가야 되니까. 19세에 가서 6 더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몇 살 이하는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대학에서 낭비할 시간은 다른 데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네.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만 보죠. 중고등학교는 수업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별 클러스터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뭔가요, 만피디님? 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대학을 없애면은 대학에 오리엔테이션된 중고등학교의 구조를 바꿔서 거기에 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인재들이 효율적으로 산업으로 갈 수 있고 사회를 위해 쓰일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죠.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한다. 취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그러니까 산업 쪽에서 쓸 수 있는 인재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 과학기술과 교육 거기서 나오는 것도 산업통상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갈 사람을 과학기술과 교육에서 만들어가지고 산업 쪽으로 넣는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 구조상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학을 없애고, 그러니까 학부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냥 대학 폐지론이라고 말을 해야 잘 먹히니까 어그로를 끊는 거지. 학부 폐지론이면 뭔 소린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효율이 존재하니까 대학을 없애고 전에 얘기했던 대로 대학이 4년씩 있을 필요가 없다. 대학 저학년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까지는 고등학교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풀어서 해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뭐 그래 준다 치고 애들이 똥오줌은 가려야 되니까 초등학교까지는 둔다 치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개혁안이 나오는 거지. 뭐 학교마다 최다 뭐 수업이 많고 애들 막 교과서 이만큼씩 되잖아요. 네. 그 중에 또 뭐 어떤 거는 시험을 보고 어떤 건 시험 안 보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전은 기본 수업, 오후는 자유 수업으로 딱 나눠. 그래서 기본 과목 그걸 뭘로 정할지는 뭐 있겠지만 뭐 흔히 얘기하면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 이런 거, 역사 이런 거 해가지고 주 5일로 오전 수업만 출석 카운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4교시 오전 4교시잖아요.
5일 그럼 20교시잖아. 그럼 그거는 뭐 국어 5, 영어 5, 수학 5, 사회 3, 역사 2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기본 과목만 딱 듣게 하고 밥 먹고 그 뒤로 자유야. 자 이제부터 뭐래? 네가 가고 싶은 걸 듣고 싶은 걸 들으란 말이지. 온라인으로 듣든 뭐 운동하고 싶은 놈 운동을 하든 뭐 미술하고 싶은 놈 미술을 하든 이건 알아서 다 하는 건데 이거를 각 학교별로 그 시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치. 야구장 있는 학교는 이렇게 딱 클러스터를 해가지고 체육시설 중심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미술 뭐 이런 거 중심학교, 과학 중심학교, 뭐 컴퓨터 중심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설들을 해쳐가지고 모여놓는단 말이죠. 그럼 지역사회 예를 들어서 뭐 한 동네 안에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시간표를 갖고 가서 들으란 말이죠. 그게 오후 자유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 근데 이미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하겠지. 이거 한다고 또 뭐 짓고 난리치지 말고 그치. 이미 있는 걸로 해서 하나서 오후에는 특성화된 수업을 하란 말이죠. 그래서 뭐 수학, 과학, 문학, 뭐 경제학, 역사학, 외국어 뭐 이런 거 같은 건 크게 시설이 필요 없잖아. 그거는 거의 학교마다 다 갖다 놔도 돼. 근데 뭐 실험 시설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약품 같은 거, 안전관리 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컴퓨터, 막 이제 뭐 아직 뭐 직업 교육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실습해야 되고 막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실업 이런 막 실업계 같은 데서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학교별로 이제 통합을 하든지 해가지고 재편을 해야 된다. 이게 대학의 학과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각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이제 각 지역의 학생들은 자유롭게 이제 가서 듣고 청강을 하든지 뭐 알아서 해라. 좀 학교 개념이 옅어지는 거네. 학교 소속이란 게. 그러니까 소속이라는 건 딱 그 오전 수업만 학교가 소속이지. 담임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별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에서 오전 수업해서 밥 먹는 거 그런 것까지는 거기서 하고 친구들은 거기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왔다 갔다 해라. 오후 수업은 강제가 아니야. 안 해도 돼. 하기 싫은 놈 하지 마. 억지로 하지 않아. 그래서 1, 2학년 진도 다 나가고 지금 보면은 3학년 때는 문제만 풀잖아요. 거의. 그치. 진도 안 나오고. 나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 근데 나는 3학년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어. 거기도 세상에. 근데 거기 이제 죄수까지 하면 4년 그냥 어차피 쓰는 거예요. 대학 입시하려고. 그러니까 이 4년을 그렇게 쓰지 말자는 거지. 1, 2학년 때 하고 다 제끼고 2년 동안 같은 거 문제 풀고 학원 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를 4년으로 만든다 치고 일단 입시가 없으니까 내신도 없지. 그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친구들이 경쟁자가 안 된다고. 그냥 사는 거야. 내신은 등급으로 막이니까 그까짓 거 학교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도 그 옛날 뭐죠? 뭐 쌍둥이 쌍둥이 막 그런 개난리들을 치잖아요. 그치. 그거 뭐라고. 내신이 중요한.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신을 없애면은 훨씬 좋은데 이게 선생들 바크 때문에 내신이 있는 거야 사실. 권위. 그러니까 권위든 바꾸 내신은 어쨌든 얘가 인사권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아무 개의미 없는 어. 건데 그래서 내신을 없애니까 학교 안에서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지죠. 학교 안에서 시험 보지 마. 그리고 오전 수업에 출석 일수만 시키면 서로 졸업을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고 했어. 근데 오전 수업에서도 말 안 듣는 놈은 선생한테 권리 딱 하나만 주는 거야. 출석 인정 아닌 거. 너는 사고치고 수업 분위기 흐리면 뭐 때리고 할 필요도 없어. 넌 수업 아니야. 제껴버려 그냥. 이게 만약 온라인이면 그냥 출석 이거 선생한테는 출석 체크 권한만 주는 거야. 근데 그거의 권한이 되게 커지는 거죠. CCTV 다 있을 거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내신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궁극적으로 뭐 문과, 이과 구분 없어질 거고 인문계, 직업계, 그리고 실업계라 그러나 요새 뭐라 그러죠? 특성화고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구분도 사실 있을 필요가 없어. 사실 학년 구분도 필요가 없죠. 굳이 따지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런 시설들을 그냥 클러스터를 묶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학교마다 죄다 여러 시설 다 갈 필요가 없이 그러면 야구장 있는 학교에서는 야구하고 야구 엄청 하고 싶구나 그냥. 있잖아. 요새는 야구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야구장이 있는 학교도 있고 어쨌든 체육시설 같은 거는 특히나 그렇게 하기가 좋겠죠. 잔디 있는 학교도 있는데.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학교에서 그런 거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네. 자, 학교를 가장 최근까지 다녀본 입장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면 좋겠죠. 전 좋아요. 전 너무 좋은데요? 나 좋지. 오늘까지 무조건 좋지. 나 이러면 너무 좋지. 미국 학교들이 약간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 저번에 우리 미국은 안 그런가? 저번에 오셔서 특별 강의해 주신 영국 선생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수업 이외의 것들 진짜 살면서 필요한 것들. 맞아.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그런 집중력. 맞다 그거. 같이 기억나요. 성교육 그때 그분이 나 그거만 생각나. 그분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바나나. 우리나라 바나나. 바나나가 왜요? 그 어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성교육 한다고 내가 콘돔을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은 바나나를 준비해라 라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성교육을 바나나로 한다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나서 결국 그 교육이 취소가 됐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영국에서는 아예 성교육 키트가 있어. 그래서 이 바나나가 필요 없어. 이미 그 모형이 있어. 갖고 왔어 그날 갖고 갖고 왔어. 근데 인종별로 진짜로 색깔별로 나 그날 갔잖아. 깜짝 놀랐어. 19금인가? 근데 이게 부모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애들하고 약간의 이런 친밀도가 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어느 지역이죠? 그 여성 팬티가 없어갖고 했던 뭐 그런 곳에 팬티를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가 진짜 생리대 아니에요? 네, 생리대도 있었고 팬티도 있어요. 있어요. 일본이에요? 아니 그게 자기 나라 차별적 발언이야.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지역이 못 사는 지역. 근데 나는 영국이 또 놀라웠던 게 이 성과 관련한 교육을 하는데 단지 이제 뭐 신체나 그 피지컬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학대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게 범죄인지, 이런 데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동영상으로 시리즈를 다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아 보였어 진짜. 그런 거는 이제 오전 필수 수업 사회 과목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애들한테는 진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이고 사람으로서 같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룰 같은 걸 가르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게 감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교육 하면은 거의 뭐 정자 날아다니고 그치 그런 교육만 하잖아. 손잡으면 무리하지 마. 진행하시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흥미진지 거기. 점점 딴 흥미진진해지겠습니다. 얘기로 흥미진진해졌네. 그럼 이런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학력 검정 부분에서 진행하는 건가 보네요. 아 역시 훌륭한 게스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자가 게스트가 된 것 같고 게스트가 사회자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평생 교육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데 우리 그때 정치 아카데미 할 때도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결국에는 평생 교육이다 이거야. 평생 교육 문제로 가야 된다. 어렸을 때 조금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울거먹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상황이 바뀌고 일자리가 바뀌고 하니까 재교육의 문제가 쭉쭉 있는 건데 이 재교육 같은 거를 해봐야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지금 어차피 지역사회 학교가 딱 있는데 이거를 어린애들만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얘기해보면 이 학력 검정은 뭐냐면 얘네들 아까 시험도 없고 어쨌든 평가를 해서 얘네들 인증을 해줘야지 뭘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치. 이제 그게 국민 학력 증명 제도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친 거야. 뭐 그럴듯해. 그래서 수능은 폐지하고 이게 검정고시 같은데 검정고시도 필요 없지 이제. 그러니까 요걸 다 통합한다고. 그러니까 있는 시험을 죄다 이걸로 제껴 넣어. 그러면 이제 국민 학력 증명 제도 신설, 뭐 국학증 제도라고 치면은 운전면허처럼 내가 상시 그냥 시험이 있는 거야.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제 클러스터별로 이제 아까 말한 뭐 전문화된 이런 데 가면 그런 데서 이제 시험 시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시설이 있어서 당연히 온라인으로 지금 보는 거 있잖아요. 또 지금 뭐 토플 이런 거 보듯이 그렇게 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온라인 시험이고 문제은행식 시험이라서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나랑 문제가 달라. 컨닝 못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각 과목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급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급수가 있는 거야. 뭐 1급, 2급, 3급 해가지고 수학 같은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치. 수학이라는 건 체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위 급수 시험을 통과해야 상위 급수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생각해가지고 지금 고3까지 생각해보면은 7단계 이렇게 있는 거죠. 또 4학년까지 고3까지 6단계 있는 거죠. 네. 6급, 5급, 4급, 3급, 2급 이게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졸라 천재야. 그러면은 하루에 하나씩? 중1인데 중1이 1급 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다 보긴 봐야지. 근데 그걸 뭐 1년 다 보게 해주나 이거는 뭐 다른 문제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통과를 못했다고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건 아니란 말이지. 아까 앞에 말대로 그 가서 수업 듣고 밥 먹고 하는 그 오전 수업만 하면 일단 졸업은 시켜줘. 뭐 앞으로 공부 안 해서 네 사는 건 네 할 값이야. 졸업은 시켜주는데 얘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기 서 엄청 공부 안 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할 때 지금 어떻게 해요? 대부분 학력 세탁을 하죠. 그치. 대학을 가는지 모르게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와서 할 수 있다고. 시험 보면. 그러니까 이 학년 졸업 이후에도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이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지. 공부는 가서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공부하는 거 말고 오후 수업 이런 거에도 같이 가서 보려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 25살 넘고 35살 넘었어도 그 앞에 있는 그 국영수 기본 말고 이 뒤에 거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 학력 증명의 기본 유효 기간이 5년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기업에서 이거를 가지고서 사람을 뽑을 때 기준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5년을 그때 아무 말이나 쓰느라고 5년이라고 했는데 5년 너무 짧아. 5년 10년 갈 수도 있고 어. 5년짜리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평생 교육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지금 각 대학에 있는 구조 조정될 것 같은 그런 대학에 있는 시설들도 이런 걸로 통합을 해서 쓰면은 전 국민이 다 쓰는 거니까 대학에서 판을 날릴 필요 없이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기업들 같으면은 야 우리는 이런 국학증 중에 무슨 과목 몇 년 이내에 수료되는 사람들을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만 25세 미만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으면 어차피 뽑을 때 그거밖에 없는 거지. 석박사 이상 인력은 그 위로 뽑으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자라고 해놓고 1편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것저것 뭐 의문들이 있겠죠. 그렇지. 지금 아마 이거 보는 사람들은 엄청 욕하고 싶을걸? 여기 봐. 이 시대 막 이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1급에서 6급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컴퓨터과인데 자료 뭐 그래서 정보처리과에서 내가 자격증이 정보처리 자격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자마자 정보처리 자격증 땄어. 네. 그럼 2학년 수업부터 3학년 수업까지 이미 다 아는 거야. 그럼 난 뭐 하고 있지? 나 잘 이렇게 졸고 있었거든. 다른 수업하면 되잖아요. 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업과 시험이 연계돼 있지 않아. 이 수업을 어. 들어야만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지. 이 원래 3년을 수업을 들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3년 거를 다 1학년에 끝내고 2학년 올라가자마자 자격증 따버렸어. 자격증 따버렸으니까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것을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렇지. 다른 거. 전공 과목들은 전공 과목들은 다 알다 보니까 전공 시간에 할 게 없는 거야. 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고등학교 1학년에 딱 갔는데 1등까지 다 했어. 수학을. 그러면 고등학교 1등 고등학교 3년 동안 얘는 그냥 다 아는 것만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거잖아. 그렇지. 다른 거 놀라고요. 오전에는 그 시간을 들어야 되잖아. 뭘요? 국영수. 그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급수로 할 수 없는 거야. 이 국영수를 갖다가 그냥 써놓은 거지. 이거를 뭐를 필수로 할지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수학을 이렇게 급수로 뺄 수도 있고 기본 과목인데 무조건 앉아서 들어야 되는 과목의 구성은 그거는 나라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학교는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건데 급수랑은 연계돼 있지 않다. 학교는 무조건 다녀야 된다. 그게 다음 편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그때 당시에 좀 그런 게 그런 놈들이 수업 분위기 망치고 대놓고 지금 앞에 있는데 그런 놈들이 그런다. 그래서 얘를 교실에 놓으면 안 돼. 그런 애들. 맞아, 자기밖에 안 돼. 그러다 걸려갖고 한번 강의를 하긴 했는데. 지금 할 말 엄청 많을 거예요. 이거 들은 사람들은 좀 대책 없이 내지른다 이런 사람들 많을 거야. 그럼 이걸로
의문들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하는 걸로 하고. 네. 붙이고. 네. 자, 그러면은 네, 그럼 이어서 다시 사회자로 돌아오겠습니다. 패널분들 및 시청자분들은 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도 게스트 이제 이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딱 그냥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것도 일리 있고 지금 이런 그 3년, 4년 이렇게 대학 가는 것보다 진짜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어서 다시 사회자로 돌아오겠습니다. 패널분들 및 시청자분들은 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도 게스트 이제 이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딱 그냥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것도 일리 있고 지금 이런 그 3년, 4년 이렇게 대학 가는 것보다 진짜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으면 난 좀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이게 뭐 제목에도 환타지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게 이순신 프로젝트에서 뭐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도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든 소리긴 한데 이게 내가 생각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주워 들은 게 많아서 이게 다 복잡해져서 나온 거예요. 엘리트가 엘리트. 근데 그 뒤로 이제 이걸 쓴 뒤로 추가로 디벨롭된 건 없어. 근데 각종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제 뭐 이거 해야 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 아니야. 이제 그때도 이제 몇 개 FAQ라고 정리한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것부터 이제 포함해서 한번 이제 질문들을 해보시고. 일단 FAQ는 또 한번 읽어야 되니까 게스트가 FAQ의 질문들을 하나씩 읽으면 내가 거기 써있는 얘기를 하고 사실 그다음에 앞에보다 이 뒷부분이 더 재밌어. 다른 얘기를 하는 근데 약간 거죠. 이론적이었던 말 얘는 약간 활용적인 느낌. 그치 실질적으로. 첫 번째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딱 질문. 편집죠. 빠밤 이렇게 딱 나오고 맞아. 첫 번째 질문. 편집자가 있으니까 엄청 이제 이런 거 적극적이야. 첫 번째 질문.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유학가지 않을까요? 가라. 어차피 지금도 갈 놈은 다 간다는 거예요. 그치, 유학을 그치. 뭐 돈으로 가냐 실력으로 하냐 모르겠는데 외국 대학에 장학생으로 만 19세 끝나고서 갈 수 있는 인재면은 집에 돈이 없어도 유학을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안 돌아와도 돼. 나가서 글로벌 경쟁에서 활약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라 이거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야 19세 이후에 대학도 없는데 그걸 가. 콜. 뭐 요즘 외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오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콜. 싫으면 가. 어차피 너 지금도 싫어서 가잖아. 두 번째. 기업은 어떻게 인재를 뽑으라는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국 대학에서 쓸만한 인재를 길러낸다고 기업도 생각하지 않고 학교도 생각하지 않고 학생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학부 얘기하는 거예요. 학부 졸업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대학교에서 인재를 그리고 대학교에서 인재를 길러내서 기업에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대학이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건 또 아니거든. 기업이 알아서 해야지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희한하게 나라에서 대학에서 인재를 길러가지고 자기들한테 안 보내준다고 대한상공회의 이런 데에서 불만을 제기해? 뭐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확실하게 대학을 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급 인재가 필요하고 키우려는 기업이라면은 그 19세 이렇게 나온 애들한테 국학증 이거 아까 말한 그런 조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뽑은 다음에 자기들이 스스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기본 여건을 제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알아서 각자 시험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도 하는데 뭐 사트니 뭐니 하잖아.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지금 아까 말한 연결된 중고등학교에서 받았는데 모자라는 그런 고등교육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고도의 실험이 필요하다든가 아니 뭐 기자재가 이런 데 학교에 없을 수 그런 거는 지들이 대학원 쪽 이쪽에 거기 위탁을 해가지고 연계해서 산학 위탁 교육을 시켜도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그런 일은 다 석박사급 이상의 인재들이 필요한 일이니까 이쪽 학부 이쪽 폐지론과 연계해가지고 시비를 걸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이고. 자. 네. 세 번째. 그럼 대학하고 대학 교직원들은 다 망하는 소리인가요? 네. 일단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등록금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구조를 가진 학교들은 구조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폭망이지 폭망. 아니 근데 지금 현재도 올해 졸업생들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교 입학 정원을 못 미친대요. 그러니까 이미 미달 사태가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자산을 이렇게 무지하게 쌓아놓은 그런 대학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니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 대학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자체가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 그 아까 말한 일정 나이 이상에서 갈 수 있는
학석 박사 통합 과정은 대학원을 가야 돼요. 그럼 대학원의 경쟁력을 올려라 니들이. 그게 교수의 본질이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아까 말한 기업과 연계된 위탁 교육 코스를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 이런 데서 유학생을 받든지 해가지고 니들이 대학원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을 승부를 해라는 거지. 학부에서 학생들 모아가지고 등록금만 인상해가지고 먹고 살아가지고 가정경제를 망가뜨리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마라. 어차피 곧 망할 거니까. 이런 얘기죠. 망하기 전에 기회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망할 대학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평생교육 그 시스템에 통합될 수도 있으니까. 네 번째, 학생들에게 그 캠퍼스의 낭만을 박탈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학생들한테 이미 그런 게 있어요? 캠퍼스의 낭만?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대학 생활에 그런 로망 있잖아요. MT, 그치. 술 마시고 그치. 미팅하고 파팅하고 그다 미팅밖에 얘기가 없네. 동아리 활동하고 과 활동하고 막 학생회하면서 막 남자친구한테 이거 알려줬다며. 미팅하고 파티하고 이러면 어떡해. 이미 다 지난 얘기. 1학년 때 다 끝난 얘기. 그 지역사회 클러스터에서도 반드 이렇게 그러네요. 거기서 인터하고 할 거야. 연애하고. 그 A고등학교에서 수업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아니, MT가 그 지역사회 학교를 뭐라고 하면 뭐 고등학교를 하면 좀 웃긴데 아무튼 뭔가 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학교라고 하면 그 평생 학교에도 그 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술하는 애들 뭐 수업하는 애들 쭉 있을 거 기회가 더 다양하네. 그러고 다양한 연령, 그러네. 다양한 뭐 이런 걸 할 수 다양한 있어요. 진짜 지역에서 모이니까. 네. 그리고 뭐 그럼 지역에서 모이니까 지역 맛집, 지역이 문제에서 살겠네. 그리고 일단 지금 대학 자체가 또 하나의 경쟁을 위한 관문으로 지금 돼 있잖아. 특히 학부가. 네. 그래서 이거를 캠퍼스의 낭만을 뺏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입시로 인해서 짓눌리던 청소년기를 마음 편히 공부하고 진로 탐색하게 해주는 이게 더 큰 보상이다. 캠퍼스의 낭만 이제 이런 거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다섯 번째. 그럼 아예 중고등학교도 없애고 그냥 다 자격 시험만 보지 그러냐고. 좀 이상한데? 그냥 자격시험만 보지 그러나? 자격 시험이 뭐지 그러면? 자격시험만 보지 그러세요. 그러세요? 뭐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읽어봐. 이거 힘들어. 이거 이상해. 자, 자르고. 그럼 아예 중고등학교도 없애고 그냥 다 자격 시험만 보지 그러세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교육의 목적이 뭐야? 일단 사회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보통 시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돈 벌고 세금 내고 법 지키고 하는 것 같은 거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 적응 규칙은 학교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는 온라인이나 자격시험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나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사는지를 보는 게 필요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오전 수업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제 이거랑 플러스 아까 그 평생교육 그 뒤에서 이제 뒤에 사람들도 온다고 그랬잖아. 끝난 사람 교육 과정에서 나간 사람 다시 올 수 있고 같이 섞여서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 없애면 안 되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구분은 없앨 필요가 있어. 어쨌든 보통학교 그리고 평생학교 이렇게 딱 두 개 정도. 물론 초등학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랑 초등학교 단어를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냥 중고등학교라는 표현이 너무 웃겨. 중고등학교 다 합치면 중등교육이고 대학 이상을 고등교육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외국에는 뭐라고 하죠? 이런 학교를? 미들스쿨이라고 하지. 그냥 미들스쿨 중학교 6학년 그럼 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일단 뭐 합시다. 자 이런 거 이름 정하는 것도 참 웃기긴 하겠네. 자 넘어가세요. 여섯 번째, 입시가 없어지면 수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골 때리는 문제죠. 사교육. 우리나라 사교육이 뭐 몇 조, 1년에 몇십 조라고 하죠. 그래, 몇 조래, 몇 조. 사교육 종사자 때문에 이 모양으로 나라를 말아먹는 게 뭘까 이거야. 그치?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사교육이라는 건 어차피 사교육이야. 진짜 그러니까 하고 개인적으로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걸 나라에서 보장해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부가 줄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구조조정은 돼야 돼. 그리고 되고 있고 가장 빨리 되고 있지. 온라인으로 많이 가고 있고 동네에 조그만 학원 이런 애들은 약간 이제 중고생 이런 좀 보급 학원들은 거의 없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죠. 다 온라인으로 통합되고 대형 학원 쪽으로 통합되고 이러고 있죠. 그리고
사교육 자체도 지금 이제 입시 위주로만 편향돼가지고 타겟 시장이 작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양한 뭐 아까 그 말한 국가학점 시험 이거 정말로 내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거나 그리고 실기 같은 거 실제로 배워야 될 수가 있잖아. 그치. 저쪽에 아무리 선생이 있더라도 그런 걸 위주로 다양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사교육에서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한 그런 학원에 종사되지 않더라도 아까 말한 뭐 미술이나 무슨 뭐 이런 제빵 뭐 이런 거 학원도 쭉 있는 이런 실기 같은 거는 아까 평생교육 시스템 있다고 했죠. 평생학교 그쪽 방과후학교라고 하잖아. 그쪽으로 흡수해가지고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모든 걸 다 교원 공무원이라고 통합하지는 않고 그렇게 안 될 거고 어쨌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으로 통합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면 공무원을 다 사교육하고 경쟁을 시켜버려.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그래. 어차피 지금 이게 경쟁이지.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거지. 이게 오픈하면 경쟁이 되는 거지. 근데 뭐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사교육이 흡수되고 그 망가진 대학도 그러니까 어쨌든 평생교육 시스템이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서 구조 조정될 대학이랑 구조 조정될 사교육의 인력이랑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다 때려 넣어서 돌릴 수 있는 그거가 이 시스템의 핵심인데 그 시스템의 핵심적으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온라인 지역별 통합 이런 거라는 거죠. 물론 입시가 폐지가 돼야 이런 게 말이 먹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쓸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좀 변하는 꼴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변하는 걸 보니 이것도 이제 먹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현재 한국 교육 자체가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래로 가면 어차피 나라가 망할 건데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어차피 망할 거면 뭐라도 해보고 망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정책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한국 교육 문제랑 이거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뭘 좀 해봐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종합해가지고 좀 더 좋은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공격을 하세요. 이 논리들에 대해서. 지금 이 FAQ에 없는 거. 근데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바꾸는 이야기인데 이게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교육 제도가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너무 전혀 이제 틀이 다른 이런 걸 해버리면 다른 나라하고의 교육이라는 거가 뭐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 기업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런 그렇게 할 때 해외 기업에서 취직할 때 PhD를 요구하나? 아니 이제 특히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이제 뭐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시험을 보면 돼. 그 나라 학부를 사트 가야 되는 같은 거야. SAT 같은 거 그 나라 학부로 유학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라고 하면 19세에서 대학원을 어떻게 갈 건데? 그 나라 학부를 졸업해야지. 일단 BS가 없는데. 아니 근데 이제 25세에 대학원을 갈 수 있으니까 25세에 대학원을 갈 수 있게 지금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25세에는 사실 다른 나라 해외 유학을 가야 될 나이인데 빨리 학부를 마치면 그러니까 BS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연동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검정고시 같은 거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저쪽 대학에 저쪽 나라의 어떤 시험을 보고 하면 그러니까 그 나라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검정고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독일 교육이랑 캐나다 교육이랑 다 달라요 우리나라. 아니 근데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대학 학부에 나왔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지금 25살부터 들어가서 이제 거의 29까지 하겠죠. 29. 그 전에도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 학부 인정 안 해. 아니 근데 이게 왜 저런 거 있잖아. 인터넷에서도 밑에 과정 안 하고 윗단계 아예 클릭이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꿨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만 25세에 대학원으로 바로 유학을 가고 싶은 애가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런 애가 있으면 그 전에 처리해가지고 학부를 갔겠지 대부분. 그치. 그쵸. 근데 만 25세 이하에서 가면은 만 25세, 26세, 27세 하면은 석사가 생기잖아. 2점만 더 있으면 석사가 생기고 그때 박사를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석 박사, 그러니까 학사 석사 통합이고 박사 통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갔을 때 거기서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게 하면 돼. 그건데 그거를 기간으로 인정하냐 어떤 자격으로 인정하냐 그 학교 나름인데 길지 않아. 그렇잖아. 내가 봐도 길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요즘 대학교 나오면 27, 20. 그러니까 이걸 꼭 만 25세로 할 필요 없어. 23세로 해도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대 2년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대학이 4년이고 군대가 2년이라서 6년 해서 만 25세 때린 거지. 여기서 군대 팩터 제껴버리고 하면은 만 23세도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 야구를 쳐. 그래서 확 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하네. 난 그래 약간 길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럼 4년만 개기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디 딴 데 가서 야매로 뭐 하고 뭐 이런 놈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안 돼. 아예 그냥 이 많은 시간 일단 군대를 갔다 보자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뭐 장사를 한번 하다가 망하든지 회사를 한번 다녀보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굳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고등학교 3년으로 줄여버리면 너무 배우고 오는 게 없어져. 그래서 고등학교 1년 늘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학교를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줄여도 돼. 국민학생들이 뭐 지금 6년씩 다니는 이유가 있나? 지금 국민학생들이.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4년만 다니고 그래서 옛날에 막 외국은 막 10몇 학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원샷에 1학년부터 10몇 학년까지 있어가지고 좀 잘하는 애들은 10학년 맞춰 나가기도 하잖아. 그렇게 완전 과정을 딱 통합해버려가지고 12년은 나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애들도 보면은 초등학교 입학하면 우리 때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해서 기억니에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지. 요즘 애들은 지금은 뭐 영어를 배웠어? 나 이것도 책을 5살 때부터 읽었나? 뭐 그래갖고 근데 한글 못 띄고 들어오면 선생님이 학원 가라 그러잖아. 학원 가서 배우라고.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얘가 한글을 얘가 모르면 얘가 계속 쳐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초등학교 가지고 12월 상황은 아닌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지면 초등학교 쪽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유학 같은 거는 나라에서 같은 뭐 자격증명 시험을 갖다가 따로 하나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우리나라 국학증 시험의 고급 과정을 인정해주든지 합의를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어차피 그 학부 레벨이고 박사는 다른 거고 그리고 만 19세가 끝나가지고서 유학을 갈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때 가면 돼. 학부로 그냥 유학을 가버려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공립학교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뭐 민족당할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 그런 데도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런 애들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알아서 그냥 할 거야. 그거 유학 갈 놈들은 가라. 그게 첫 번째잖아. 갈로는 일단 우선 가버려라. 근데 이렇게 해서 유학 가는 사람이 극소수가 되고 아무리 봐도 극소수일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뭐 예를 들어 30%가 유학을 가지 못할 거 아니야. 전 국민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돈 있고 있는 애들이 하는 그런 거는 그냥 버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 때 대부분의 직장에서 될 때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돌게 하는 걸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주위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외국에서 나오면 고등학교를 안 들어온대. 우리나라 학교에 적응을 못해갖고 힘들어. 선생이 애들 때리고 뭐. 너네는 안 그러는구나. 힘들어서 안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애들 문화도 적응하기 힘들대. 애들 문화도. 경쟁이 안 된대. 솔직히 이게 우리나라 애들이랑.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외국 유학을 왜 가기 훨씬 좋은데. 근데 이게 쭉 보면 한편으로는 좀 우월성 교육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월성.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또 이제 시험을 없애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왜 수월성 교육이야? 왜냐하면 빨리 배우는 애는 빨리 끝낼 수 있어. 근데 그건 자격 시험일 뿐이지 무슨 경시대회 수준의 시험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의무는 사실 요새는 또 해외에서는 영재 교육에도 또 관심이 되게 많거든. 그 하시라고 그러네. 영재 정신 먹고 하라고. 진짜로 정신 먹고 나면은 영재 교육이면은 얘가 영재인지 보면 알잖아. 그리고 애들은 알아서 너 다니지 마. 이거 다 띠인 애들이니까 다니지 말고 니 혼자 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특수 케이스 있을 수 있지. 완전히 특수 그때 옛날에 송유근인가 이나대학교 데리고 가서 별걸 많았죠. 그렇지. 완전 망가뜨려놨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어린 시절이 없어져. 그렇지. 싹 날라버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영재 교육은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영재는 있어. 그렇지 있어. 난 진짜 영재들은 봤잖아. 그런 애들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다 그냥 아까 말한 걔들은 다 그런 애들이야.
만 19세 끝나면 바로 거기 외국 유학 가가지고 네. 다 석박사 하고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 애들이기 그치.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예체능은 약간 얘가 달라. 예체능이. 이거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뭐 지금 코스 있잖아요. 사립 학교 코스 있잖아. 그걸로 가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예체능을 하는 애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여유 있게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학교 신경 안 쓰고. 이 걔네들 굉장히 힘들어하거든. 이게 학교 시험도 봐야 되지. 그것도 또 아니, 예체능 해야 학교가 되지. 특수학교가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데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긴 한데 일반 학교 다니는 예체능 애들이 또 있으니까. 또 그렇지. 야구하는 애들이나 축구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 시간을.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걔네들을 보면서 너무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안타까워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애들을 모두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벌써 한 2바퀴 3바퀴 도는 거야. 쓸데없는 거 계속 반복하는 그래. 거. 필요 없다는 거. 선행을 2바퀴 3바퀴 돌려놓고 애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우리 첫째가 이제 들어가고 굉장히 힘들었지. 네, 첫 번째 시험에서 거의 5등급까지 밀려나 버리니까 힘들어하더라고. 지금은 이제 고2 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애들을 주위에 그렇게 시켜놓으니까 선생님도 그거에 맞춰서 그렇지. 또 맞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오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가 완전 얼토당토하는 시험 문제를 막 내버리니까 그래도 중학교 다니면서 반에서 1, 2등 하는 애가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 문제를 다 못 풀었대요. 개별 없는 짓이죠. 그치. 근데 그거 왜 수학을 이렇게 할 것 같아? 수능에 수학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수능에 수학이 있고 이 하나에 따라서 등락이 막 그러니까 결정되니까 그 개판인 그치. 거죠. 그러면 그럴 필요 자체도 없는 건데 지금 그 구시대 시험 제도랑 이게 물려가지고 요거 하나로 진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렵다고 지랄, 쉬우면 쉬워도 하나 틀면 망한다고 지랄, 이 지랄 저 지랄 다 받아줄 수가 없어. 그리고 중요한 게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면은 그냥 다 공평하다고 생각해. 학교마다 시험이 달라가지고 거기 내신 등급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그 내신 등급, 학교 등급 따라서 부동산이 또 움직이죠. 맞아요. 지금 네. 이거 좀 이따 할 얘기. 학교 교육과 부동산 이거는 진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대학 폐지는 할 만큼 한 것 같고 좋은 결론이 났죠. 네. 기대를 해야 된다. 네. 대학 다니고 있지만, 어. 네. 대학 빨리 졸업하고. 졸업하고 풀업하고 또 다녀도 돼요. 아니 지금 그 대학 졸업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졸업 예정자나 졸업한 지 1년 이내에 된 사람만 취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치, 맞아. 뭐 또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졸업생인데 내년에 취업을 못하면 2년이 밀려버리잖아. 그리고 3년이 밀리고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 밀려버려. 대세가 그렇다는 거죠? 아예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신입에 그게 안 돼. 누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신입의 대졸 경력이 신입사원. 경력이 안 돼. 대졸 신입. 신입사원은 없어. 그게 굉장히 그것도 옛날 얘기지.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대졸 신입사원이. 아니 요즘 다 그런 게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그런 거 하는 데는 일부 대기업만 있는 거 아닌가? 큰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아직도 하는구나. 대학생들이 되게 이제 거기에 쫄리는 거지. 이제 계속 이제 작년부터 졸업 계속 밀면서 졸업 유예시키고 막 그치. 식질대로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대학만 돈 벌어. 뭐 하는 짓이야? 졸업 유예시키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었고 정책 아카데미 오면은 학생들이 학생이란다. 정책 아카데미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국가의 미래를 단순히 걱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걱정한다. 이런 홍보를 하면서 정책 아카데미 11기를 모집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케이. 먼저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일단 해보죠. 그냥 의식의 흐름을 좀 따라. 하세요. 일단 자. 스타트는 해야지. 세 번째 할 얘기는 부동산, 결혼, 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대학 표준에 매몰되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에너지를 지금 전부 쏟아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니까 길만함님이 일단 진행에 운을 띄우시고 네. 김포김씨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많은 포인트가 부동산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 관련 이슈도 많고 또 오늘 뭐 부동산 임대 3법 통과가 돼가지고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정말 뭐 얼마나 올랐는지 또 왜 올랐는지 그리고 이런 부동산이 뭐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부분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야기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걸 앞으로 미래를 마치는 현 상황보다도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집값이 어떻게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강남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 주위에서도 살라 그랬죠. 근데 사셨어야죠 그때. 아, 그때 샀어야죠. 저희 아버님이 야, 집 있는데 집을 왜 사?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네, 왜냐면 저희 집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강남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이런 사연도 없어. 어느 집에나 이런 사연이 있는데 우리는 뭐.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용을 하셨어요. 남자 머리깡을.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화를 머리 깎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주워 들으셨으니까 정보를 많이 쓰셨구나. 그래서 강남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극구 반대를 하셔가지고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일단 아버지들이 문제야. 여자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저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건 돈과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강남이 그 집값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집값이 오르기는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신도시로 개발을 하고 막 도로도 넓게 빼고 그쵸. 기획도시처럼 한 거니까. 네, 그때 당시에 주공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라는 시설이 처음 생기면서 주차 공간이 있는 따뜻한 물 나오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연탄가스 먹고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 새벽에 이렇게 연탄불 갈아야 되고. 동치미 막. 그치. 그러면서 강남이 뜨기는 시작을 했는데 강남이 그렇게 막 뜨더라도 대체적으로 강남으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원래 오리지널 부자들이 사대문 안에 계시잖아요. 그치. 강북 쪽에. 네, 사대문 안에. 이 사대문이 오리지널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 사대문을 좀 벗어나서 있는 데는 이제 원래 못 사는 동네고 강남은 포도밭이었고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 옛날에 아시는 분이 왜 그 성북동 가회동 이 위쪽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뉴스 기사에 그 뭐 강남, 강북, 뭐 위화감 이런 기사 제목이 헤드라인 떴대요. 그랬더니 그 다른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강남이 비싸니까 강북 사람들이 위화감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윗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강남 사람이 여기에는 위화감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 프라이드가 엄청 나더라고요. 사대문 안에 계시는 분들은 또 레벨이 다른데 근데 이런 분들이 강남으로 가져야 돼. 이제 도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강남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강남의 명문고등학교들을 다 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74년도에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 이전. 그거 아니요. 시험 안 보고 그냥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거. 그래, 뺑뺑이를 돌리는 건데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먼저 우선 그치.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뭔지 알 것 같아요. 중학교 갈 때. 강남 8학번. 중학교나 초등학교 할 때 그런 식으로 가죠. 근데 약간 이제 두 개 아리까리하면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평준화 교육을 만들었는데 이때 74년도 평준화를 만들었을 때 명문학교들이 있어요. 전쟁 이전부터 생겨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궁에서 뭐 이름을 내려준 그런 학교들이 그게 일단 5대 명문 공립학교 경기고등학교 아시죠? 네 알죠. 유명하죠. 서울고등학교, 경북고, 용산고, 경동고 이렇게 5개가 5대 명문 공립이고 5대 명문 사학이 있어요. 휴문고,
배저고, 양정고, 보성고, 중앙고, 그리고 여자 명문고등학교가 정신여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창덕여고, 진명여고, 이화여고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종로라든가 이런 강북 쪽에 있던 것들을 서울, 강남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가진 않았네. 여기서 그러니까 5대 명문 공립에서 3군데가 안 갔고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가 갔고, 그게 이제 강남구 영동대로 삼성동 근처, 그리고 서초구 효령로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5대 명문 사학은 5개 중에 4개의 학교가 갔어요. 이게 뭐 78년, 84년, 88년, 89년도로 해서 쭉쭉쭉쭉 갔어요. 그리고 여자 명문 고등학교들이 또 6개 중에 5개가 강남으로 간, 송파구라든가 강남구로 다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쪽으로 갔는데 학교가 생기면 그 학교 수준에 맞는 학원이 생겨요. 네. 우리 아들이 아들 자랑하고 가야 아들이 김포고등학교로 갔는데 김포고등학교 갔더니 김포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들에 가야 된대요. 왜냐면 김포고등학교는 고등학교랑 약간 이렇게 좀 많이 알아서 연계가 돼 있고 해서 선생님들의 특징에 따라서 수업을 해주라구나.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래서 특화되어 있는 학원들이 막 생겨요. 마찬가지로. 전용하고 막. 예. 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둘째가 공고를 갔어요. 네. 공고에 맞는 또 학원이 있어. 예, 공고생들의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공고에 가는 애들은 좀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애들이니까 거기에 맞는 또 학원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첫째 아들이 다니는 학원은 거의 4-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과목당? 응. 와, 시켜.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이런 학교들이 가면서 그 근처의 학원들이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강남에 있을 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얘기 들어보면 얘네들은 차를 안 타. 학교에서 나오면 학원에 들어가서 이 건물 갔다가 저 건물 갔다가 저 건물 갔다가 집으로 오는 거야. 학원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걸 통해서. 근데 그렇게 직주 근접이네. 예. 그렇게 얘네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애들만 쭉 모아놓으니까 뭐가 되냐? 그 주위에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뭐가 해? 부모들은 백면 삼천지교를 하지.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 속에 있으면 얘도 열심히 할 거다. 물 좋은 데로 데려가는구나. 강남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강남이 파락군이라는 얘기가 뜨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왜? 아까도 말했듯이 고급 평준화이기 때문에 근처로 가야 돼. 그 학교를 가려면? 근처로 가야 돼요. 근처로 가야 되니까 여기 말했던 이제 강남 송파구, 강남구, 뭐 양천구 이쪽으로 다 가려고 집중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뜨는 거예요. 얘 18평에 살아도 좋다. 그 근처 가자. 밀려나도. 위전전이 배신. 위전전이 심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이게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게 언제냐면 특성화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때 당시에도 외고라는 거 뭐 있었는데 외고에 그런 큰 비중이 없었는데 특성화고들이 하나씩 둘씩 막 생기면서 이 강남 파락군 이름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학교들이 서울대 입학을 가장 많이 시키기 때문에 많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 대학을 없애자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나는 아예 다 없애자고 중요하지. 요즘 특히 서울대를 없애야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 초반까지는 그래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없었으면 이 짓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서울대를 많이 보내려고 또 아니, 하니까. 여기에 이사 가서
경기고 서울고등학교를 밑으로 당겨올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온 고위 공무원들이 많거든. 강남 개발할 때. 다 얽히고 설키고. 그 사람들이 소망교회에 모이고 아, 그 그치. 사람들이 수서 개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분당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내려간 거지. 강남에서 좀 더 가면 수서 있죠. 수서지구 알죠? 수서지구. SIT. 수서비리. 거기서 또 내려갔죠. 거기 분당. 이렇게 쭉 가는 거야. 분당 밑에 수지. 쭉 가다 보면 아파트 있다 보면 교회 큰 거 하나 있고 가다 보면 교회 큰 거 하나 있고 쭉쭉쭉쭉쭉. 그게 미국 유학을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한 미국 유학 갔다 온 고위 공무원이 된 그런 사람들이 강남 쪽에 쭉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이 한 거죠. 근데 나는 웃기는 게 여자 명문고가 이렇게 많아요. 6군데. 더 많네. 이거를 내가 학교 하나하나 들어가고 다 적은 거야. 아, 이게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적은 거야. 하나하나 들어가서. 신문 기자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기사에서 갖고 간 거.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 5대 명문 외우고 다녔어? 이 5대 명문 여자 명문 고교는 위키백과에 나와요. 이 리스트는 일단 먼저 해놓고 들어가서 다 들어가서. 하나씩 다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는 거지. 경북고등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야사회냐고 했는데 이게 이미 이제 못 와가지고 성북구에 있으니까 강남으로 왔으면 강남으로 지금도 왔으면은- 명문인데 못 와서. 그러니까 용산부에도 또 이제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렇지. 영상부는 그래도 꽤 유명한 것 같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명문고등학교를 옮기면서 그런 학원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게 고등학교 막 허재가 나왔지. 생기면서 맹모 삼천지교로 다들 그쪽으로 몰려 들어갔는데 네. 2015년 그러니까 200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얘기는 뭐냐면 내 아들의 친구의 아빠가 판사다. 내 아들의 친구의 아빠가 검사다. 이런 인맥 쌓기용으로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오면은 다 서울대 가서 의사 되거나 판사 되거나 검사 되거나 이렇게 다 명문대학 엄친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요새는 유치원부터 이거 한대 저거를 그 인맥 만들려고 유치원부터 어느 유치원 연예인 아들들 다니는데 우리 집 수준이면 어디를 가야 되고 우리 집 수준이면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유치원부터 보낸대. 그래서 대학을 없애야 돼. 대학이 문제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2010년 이후에 또 집값이 오른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그 스트레이트에서 진하게 한번 날렸고 내가 그 다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가장 내가 집을 살려고 제가 이제 3천만 원 갖고 집을 1억 5천짜리 집을 샀는데 굉장히 오래 라떼는 말이지.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라떼는 말이지 아니라 월급쟁이가 대출 받기가 가장 좋아요. 그렇죠. 딱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고정 수입이 있을까. 그러면 이자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몇 프로라고 알아요? 잘 몰라요. 0.1%? 막 비싸지 않아요? 은행 이자 비싸다 그러는데 엄마가 막 은행 비싸다고. 대출 이자를 좀 세게 받으면 좀 심하게 받으면 5% 정도. 5% 정도는 옛날에는 뭐 떠오르는데. 5%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해.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을 저금할 수 있죠? 네. 1,200만 원으로 갖고 얼마를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땡기는 거요? 얼마를 그러니까 원금의 5%가 이자잖아요. 네. 그럼 1,200만 원의 이자를 낼 수 있어. 좀 수업 못해요. 2억 4천이니까? 2억 4천 맞죠? 예. 2억 4천을 2억 4천의 빚을 져도 되는 거예요. 100만 원씩 팔면요? 100만 원씩 이자를 낼 수 있으면. 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물론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난 그것은 아무도 갚지 않잖아. 그건 죽을 때 갚으면 되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기 시작을 해서 그 집을 갖고 계속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100만 원을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연봉이 최소한
그래서 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어서 100만 원 낸다. 정말 내고 100만 원 생활비 쓰고 뭐 그냥 나머지 알아서 좀 하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네. 우리 아들이 한 과목에 40만 원. 저도 그렇게 다니고 있어 40만 원 예. 한 과목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들 두려봐. 내가 등골을 빼먹었지. 두려봐. 근데 그렇게 그 정도로 수입을 하고 그 정도로 애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정도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집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다니냐? 대기업에 다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또 각 회사에 들어가서 쭉 확인을 했어요. 가장 이제 그 직원 수가 많은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본사가 수원에 있어. 좀 이따가 이제 삼성 수원 디지털시티를 볼 텐데 본사가 수원에 있고 사업장이라는 것은 약간 공장이랑 약간 비슷하게 있는 데인데 그게 수원, 기흥, 화성, 평택 그리고 구미, 광주, 오량도 있는데 수원, 기흥, 화성, 평택 많이 들어본 데죠? 저희 집. 예. 저희 집 기흥이에요. 그리고 연구소는 그나마 월급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다니잖아요. 네. 거기가 서초구에 있어요. 오. 그리고 그러면 LG전자는 어디 있느냐? 사옥은 여의도에 있어요. 봤어요. 예. 그리고 후암동, 강서구, 마곡동에도 있어요. 마곡은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생긴 거고 연구소가 어디 있어요? 가산, 양재, 평택, 인천 이렇게 있는데 가산, 양재, 평택 많이 들어본 동네죠. 사업장도 가산, 청주, 구미, 창원에 있는데 사업장도 가산. 그리고 LG화학 본사가 여의도에 있어요. 연구소 마고, 과천도 지값이 세죠. 뭐 그리고 대전, 오산 뭐 이렇게 있고 공장은 파주, 여수. SK이노베이션이 본사가 종로에 있고요. 연구소가 대전에 있고 근데 공장 인천에 있고요. 서산, 증평, 울산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월급 많이 받는 데가 SK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에 있는데 연구소가 분당에 있어요. 자, 현대자동차 어디냐? 양재, 영동대로, 원효로 그리고 공장 그 연구소가 경기도 남양 그리고 연수원이라고 또 연수원도 약간 연구소 인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마부, 파주, 서울, 천안, 울산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 월급을 웬만큼 많이 받는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고 어디 있어요? 경기도 남쪽에 있어요. 얘네들 어디 가서 집을 사? 강남 가서 집을 사. 그러니까 강남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강남에서 이제 포화가 되니까 어떻게 분당을 만드는 거고 분당하고 일산하고 맨 처음에 신도시 분양가가 거의 비슷했어요. 일선으로 간 사람은 완전 쪽박 찬 거고 그치. 분당 간 사람은 하나도 안 올랐지. 그렇게 됐거든요. 저희도 그때 F사가 진짜 저쪽 강남 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왜 여의도로 들어가고 일산을 가게 만드냐고 사람들을. 그래갖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수도권이나 경기도 남쪽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땅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대 대기업이라고 옆에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는 직원 수가 10만 5천 명. 이게 작년 2019년 아마 정직원일 수일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7만 명, LG전자가 4만 명, 기아자동차가 3만 5천 명, SK하이닉스가 2만 8천 명, LG디스플레이가 2만 6천 명, 이마트 2만 5천 명, 롯데쇼핑, KT, 뭐 한전 이렇게 2만 몇천 명씩 이렇게 있는데, 자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전자 얘네들이 가장 인구가 많은데 얘네들이 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경기도권,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처음 회사 직장, 그러니까 2000년에서 한 2009년도 사이에는 지사가 많았어요, 저희가. 대구지사, 대전지사, 부산지사, 뭐 창원지사, 뭐 이렇게 해서 지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사가 싹 없어졌어요. 왜? 다 올라오니까.
다 올랐거든. 공장만 남은 거예요. 공장 부지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와 버리니까 그 걔네들이 올라와서 맨 처음 타격받는 게 뭐냐면 집값. 근데 집값인데 애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다 강남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2019년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 연봉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다 읽지 말아요. 네, 위에서 5개만 평균치 이상만 읽어볼게요. 평균치 이상만. 금융업이 얼마를 받으면 대졸 초임이 4,358만 원을 받아요. 금융 배울까? 금융으로 돌려야 되나 지금? 자, 석유화학 에너지가 4,264만 원, 뭐 자동차 운수 쪽이 4,100만 원, 뭐 제조가 4,000만 원. 그러니까 평균 4,000만 원 이상 받는 게 기계철강, 제조, 자동차 운수인데 금융이 제일 많이 받죠. 네. 자, 오른쪽에 보면 2019년 대기업 평균 연봉 순위 평균 연봉이에요. 탑 15에 보면 금융권이 굉장히 많아요. 메리츠, 정금, NH투자, 그리고 쭉 보면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 삼성카드 이런 식으로 이쪽이 굉장히 많이 받죠. 1억 3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공무원은 택도 없어. NH투자증권 1억 2,300만 원이에요. 자, SK하이닉스가 1억 1,700만 원, SK이노베이션 1억 1,600만 원. 보면 삼성이 가장 많아서 삼성은 1억 800만 원. SO일보다 적어요. SK텔레콤보다 적고. LG전자는 여기 없네요. LG전자는 이 안에 안 들어오네요.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은 거예요. 자, 금융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죠. 여의도 있고, 여의도 쪽에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오르는 거지.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거기 완전히 축적되어 있으니까. 대학을 없어도 돼. 또 강남에 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랑 강남 집값이랑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보면은 이건 평균 연봉이잖아요. 평균 연봉. 근데 실제로 내가 평균을 받는다면 지금 강남에 집을 살 수 없어. 아, 그치. 그 평균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경향적으로 봤을 때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금융으로 그걸 바꾸면 안 돼요. 걱정을 하는 말이야. 그럴 수 있다는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 여기서 평균 받는 사람 절대 강남에 집 못 삽니다. 강남에 집 안 사더라도 그 정도 연봉 받고 싶다. 삼성은 그 수원 삼성의 원래 그 디지털 시티가 예전에 이제 수원 삼성 공장인데 여기에 수원 삼성전자 공장 옆에 삼성 전기부터 삼성 SDI 뭐 다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건물을 새로 지면서 인원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R3동이라고 있어요. R3동이 27층짜리 지하 4층짜리 건물을 지면서 6,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알포동 이게 2001년도예요. 자, 2005년도에 알포동이 지상 37층 지하 5층짜리에서 9,000명이 들어왔어요. 자, R5동이 2013년에 완공을 했는데 여기는 10,000명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얼마요? 25,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알겠지만 한 집에 2명이 뭐 삼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가구에 1명이 삼성이라면 24,000가구가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 있다 내려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예, 그런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도 있는데 아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이쪽 업계에 쭉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는 전부 다 연구소 구매 이런 조직들이 다 올라왔어요. 다 집중을 했어요. 특히나 LG 사이언스 파크 마곡 이게 이제 서서히 완공 단계를 가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 계열사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노텍, 화학, 생활건강, 하우스, 생명과학, 유플러스까지 CNS, 서브원 이거를 25,000명을 입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 있는 애들을 거의 다 긁고 오는 거예요. 이게 걔네들이 다 올라와 버리면 얘네들은 어디 가냐? 목동 가겠지. 이게 목동 아파트 사면 되는 건가요? 김포 좀 올려주시고요. 김포 좀 올려주십시오. 아니 왜 목동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학군이 좋거든 목동이 또. 대학 없앤대잖아. 얼마 안 남았어. 목동 학군이 김포에서도 목동까지 학원 다니는 애들 많아. 맞아요. 그들은 파멸이 멀지 않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하면 어디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네. 남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디서 살아? 물어봤을 때 결혼은 생각은 있어 일단.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그치, 저는 아직 약간 어리니까. 결혼을 하나 딱 계획이 있어요. 제가 직장 들어가고 안정이 되면. 그렇게 해갖고 우리 와이프가 29까지 결혼 안 했어. 연애를 7년 넘게 연애를 했다니까 와이프랑.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사이에 한 3번 헤어지고 이거 여기 보면 결혼은 왜 해야 이거 누가 쓴 거야? 결혼이 하고 싶은가? 결혼이 하고 싶다고? 왜?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남자든 여자든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에서 보면 나보다 늦게 하는 애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왜냐면 결혼을 하면 다 힘들어요. 왜 나랑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따라오세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애가 졸업할 나이까지 벌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간당간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애가 졸업할 나이까지 이런 식의 사교육을 시키면서 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해지는 거지. 이게 막막해지는 거지. 한 달에 40 그럼 이런 사교육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여자들의 롤모델이니까 아니 막막해지는 근데 거지. 이거 지금 대학 학자금도 진짜 엄청 세잖아요. 대학을 안 보내면 되죠. 그렇죠. 학자금이 없어지니까. 대학을 없애버릴 건데. 우리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은 안 가도 된다. 내가 우리 둘째 애가 약간 학업을 등한시해서 대학 안 가도 된다. 아, 그 돈을 주라니까 모아서. 아니, 그래서 학원 다닐비를 모아가지고. 공고를 보냈어. 네. 공고를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번 처음 시험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너 공부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자기도 주위에서 듣는 거지 이게. 대학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또 안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놔두세요. 놔두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결혼의 나이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해도 살 집이 있을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살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내가 결혼해봐 안정되고 해서 살 집을 집은 많아. 만나서. 좋은 집이 없을 뿐.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도 약간 집에 오는 게 시끌시적으로 아니야.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포기하면 돼. 근데 여자들이 포기를 하나. 다 좋은 집 살고 싶고, 네. 새 아파트 살고 싶고, 강남 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좀 포기해야지. 40평.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걸 포기하면 편하다니까. 우리 뭐 제가 좀 저보다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네. 마지막 네. 세대들 60년생분들을 지난 50년생분들은 결혼할 때 같이 벌어서 하나씩 늘려가는 것에 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그거는 처음에 방법이 없었기 아니 근데 그런 것이 가능했었던 시 맞아요. 그 나라가 그렇게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건 감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월급을 아무리 벌어도 감당이 안 집을 살 수가 되니까. 없고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안 사면 돼. 대학을 안 가면 돼요. 그럼 돈이 남아.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크게 벌어. 사업이야 근데 또 제가 또 사업. 지금 대학 가봐야 노비밖에 더 되나? 지금 노비. 그러니까 아니 그런 노비 말고 이런 노비가 된다고. 평균 전공 1억 받으면 A급 노비라고 된다고. 이거 받아가지고 못 산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집에 안 꼬라박고 사교육에 안 꼬라박고 살면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살면 돼. 열려줘. 자, 아니 애를 키워도 애들도 유튜브 보면서 살면 되고 충분히 다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이 구조를 미리 깨닫고서 그 돈을 세이브 해가지고 주식을 사. 차라리. 지식을 봐.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강남으로 이사를 가거나 부동산에 강남에 가면 안 분양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의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집값의 한 50% 이상은 대출을 받는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만 원에 하면 2억 4천이잖아요. 2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돼요. 5억을 대출 받더라고요. 야, 난 못 살아. 근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지. 거기에 사교육비를 얹어. 거기에 생활비, 거기에 아파트 관리비를 얹어. 그리고 통신비, 뭐 교통, 차 사면 또 차 대출을 그러네. 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 생활비가 올라가는데 이 직장이 불안해. 그럼 뭘 해? 부동산을 사. 이게 올라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 도는 거예요. 그치, 악순환이지. 악수만. 그럼 뭐부터 끊어야 될까? 어떻게 뭐부터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강남부터 안 간다라고 나는. 그렇게 가나 그럼 어떻게 돼? 대학을 어떻게 돼? 아니 나는 내가 맨 처음에 집을 이제 결혼해서 전세를 갖고 맨 처음 집 살 때 수지에 집을 샀어요. 수지에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왜 샀냐면 수지는 계획도시가 아니에요. 분당까지만 계획도시고 수지는 계획도시가 아니라서 난 거기까지 내려올지도 몰랐어. 근데 수지에서 집을 샀는데 점점점 내려오네.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주위 아줌마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 왜냐면 막 치맛바람이 어마무시해갖고 밖에 안 나가면 돼. 아니 학교에서 부른다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를 자꾸 부르고 또 공부 잘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또 따로 불러. 그래서 내신을 없애야 돼. 선생님이 불러도 안 갈 수 있게. 그럼 없애야 돼 일단. 거기에 지쳐서 딴 데 어딜 갈까 하다가 김포로 간 거예요. 김포가 평당 1,000만 원도 안 해요. 평당 1,000만 원이 싼가? 생각해. 1평이면 너무 공포를 해. 나는 아까 형님이 말한대요. 일단 집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결론 되니까 형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렇게 서울에 계속 이런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고 강남에 학교가 있고 경기 남부에 있다 보니까 값이 계속 오르고 이런 거라는 결론이에요. 그렇지. 지금 그래서 부동산이 같이 올랐다. 나는 대학이라고 보는 거고. 그것이 어차피 결론적으로 가는 건 대학인 거예요. 최종 목적지. 나는 대학이 시작이라고도 봐. 왜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자취방으로 시작을 하면 해가 올라오지.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직을 해. 이 사람들 앞에는 대학이 있다고. 그치. 근데 이 노비들의 앞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지방에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과 여기서 잡아두는 힘이 대학이 훨씬 세. 얘네가 이 대학을 나와서 이 대학을 또 보내고 싶으니까 여기서 개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대학을 없앨 수 없으면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하면서 싹 다 내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 플랜으로 없앨 수 없으면은 국립대학 다 해가지고 과별로 막 의대 이런 거 싹 다 광주, 뭐 법대는 죄다 부산, 뭐 공대는 뭐 대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학과별로 싹 갈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절대 서울에는 국립대학교나 무슨 뭐 이런 게 못 되게 이렇게 해서 이 집중화되는 거를 이른바 이 집중화의 선결 조건인 대학까지 싹 내려야 된다. 공공기관 이렇게 보는 거지. 오면서 뉴스 봤는데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뭐 평택에다 또 반도체 공장 3개를 더 짓는다고 지금. 아니 그 기업에서 반도체 공장 짓는 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대학이 저쪽에 있으면은 최소한 아니야. 평택에 살겠지 그러면. 평택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만약에 서울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울대학교가 없는데 왜 강남에다 살면서 평택에서 직장 이러지 않겠지. 평택에 살든지 아니면 걔들은 저쪽에 가겠지. 서울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서울에 아니라 저기 전남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평택에 공장이 올라와. 그러면 딴 데 있다가 평택에 살던 사람이 아빠랑 가족들은 여기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얘 때문에 서울에서 강남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값을 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거든 진짜로. 왜냐면은 몇 년만 버티면 되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야 부모한테는.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은 네 알아서 살아.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근거를 이렇게 두고 사는데 어딜 가냐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여기서 지지고 앉아 부으려고 그 대기업 같은 집착을 하게 되고 다른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도는 거지. 이 대학 때문에.
하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중소기업도 여기 있는데 가려고 해. 그치. 세컨으로 다 그러다가 뭐 다 망가졌어. 나 망했어. 내 자식은 또 여기서 해야 돼. 이게 3대째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땡겨가지고 3대째 가는 거지. 나의 자식이 3대째 가는 거지 지금. 형님의 자식도 그 3대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빠가 잘못해서 잘 안 됐으면 할아버지도 땡겨가지고 얘를 서울에다가 박아놓는다고. 좋은데 보내고. 이게 옛날에는 되게 소속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대세야. 대세? 그치. 그러니까 일단 위치만 저쪽으로 딴 데 보내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위치적으로 서울대학교나 무슨 뭐 이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사립학교를 갔다가 야 니네 가라고 할 근거는 없잖아. 그러면 일단 니들은 애들은 보조금을 끊어. 안 하면 보조금을 줘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건 하니까 보조금 같은 거 다 끊고 연구 중심 이런 거 지정 다 전부 다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돌리는 거야. 서울에 소재가 있는 학교한테는 이제 국책까지 안 줘. 해버려. 그럼 다 가. 그렇죠. 다 굳이 서울로 갈 필요 없어서 버리니까. 그리고 그런 거 없어져. 연세대학교 무슨 원주 캠퍼스랑 서울 캠퍼스랑 맞아. 이상한 이런 짓 하는 거 있잖아. 둘이서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든 뭐든 간에 의대가 있으면 연세대학교 의대는 저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무슨 대학교 의대도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지들끼리 어떻게 하는데 알 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만 빠지면은 가능한데 이 서울에서 빠지는 거가 이거랑 맞물려서 싹 돌아가고 하면 좋겠네. 아이 좋겠다.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고 이걸 언제 하나. 약간 제 세대도 약간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대학 같은 거 이전하고 대학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지. 그리고 혁신도시 이런 거 하면서도 사실 그때도 이제 학교도 같이 가네 마네 했는데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고. 그 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입생이 송돈이 뭐니 뭐 저기 뭐 저기다가 뭐 어쩌네 거기는 사실상 옮기고 있는 중이지. 잘 빠르게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파국이 이제 눈앞에 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느냐 아니면 뒤지도록 막고 끌려가느냐 그 앞에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 움직이지 않아도 이 시장의 힘, 이 자연의 힘에 의해서 부서지고 찢겨지고 해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세대들은 좋겠어. 이 개판을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이 교육 이야기든 부동산 이야기든 워낙 큰 이야기고 그 안에 있는 세부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뭐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고 나중에 좀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또 그때그때 이슈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할 얘기도 많고. 마무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